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의 C 디딤 영상 6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지 13쪽에 있는 질문 만들기. 자, 요 내용 중에서 요 교과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자, 자신이 어떤 기본권과 관련돼서 또는 헌법과 관련돼서 또는 인권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둠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다가 역시 도장 찍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1번으로 가겠습니다. 13쪽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개념 자료실 보면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가 나와 있죠. 자, 입법권의 국회,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하는 거. 자,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회는 국정감사권이나 탄핵소추권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행정부가 행한 국가의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고,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 어떤 국회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들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탄핵소추권입니다. 이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어떤 이런 권한들이 바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기관의 어떤 권력들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내용 국가 권력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한 취지가 뭔지 자, 요거 그 다음에 자, 개념 자료실 헌법소원 심판 이걸 보면은 자,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침해했는지를 심판하는 거죠. 어디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요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위 사례에서 김 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어떤 기본권을 구제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자, 여기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한 개만 자, 자신이 자, 한번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해오면은 그 내용에다가 역시 도장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 2번으로 내가 하나 한 거를 친구들한테 모둠원들한테 얘기해주고 모둠원들이 해온 것을 또 내가 안 해온 것에 적고 이렇게 모둠 활동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활동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11조 이건 뭘까요? 그쵸, 평등권에 해당되죠. 자, 평등권. 그 다음에 16조는 자유권에 해당되죠. 주거의 자유가 해당되겠네요. 24조는 참정권, 26조는 청구권, 31조는 사유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자 했는데 자, 각각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각각의 생각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으로 갈게요. 가상의 A국 헌법 조항 이렇게 돼 있는데 1조, 2조, 3조, 4조, 5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A국의 헌법 조항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써보는데 자, 1, 2, 3, 4, 5조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뭐 2조하고 4조를 선택해도 되고 1조하고 3조를 선택해도 되고 두 개를 선택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역시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역시 요 내용에도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료 교과서 119쪽에 있는 자료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11조 아까 얘기했듯이 평등권에 해당되죠. 12조는 자유권, 신체의 자유, 가장 자유권 중에서 중요한 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조는 참정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조는 창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창구가 아니라 청구권이 되겠죠. 청구권. 자, 요거 청구권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된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사회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말이.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3번으로 갈게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일조권이 되겠죠. 일조권. 자, 일조권이란 말이 헌법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 사례 외에도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뭐가 있는지, 자, 이거는 역시 딱 부러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요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도장 나갑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했는데, 자, 교과서 120쪽, 121쪽의 내용입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신체적인 조건을 지금 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는 뭘까요? 그렇죠. 평등권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 신체적인 조건을 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청구하려고 하는데 청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청구권 항소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파서 지금 못한 경우니까 청구권에 위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참정권이 되겠죠. 여기 장애인들에 대한 참정권이,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많은, 자, 이거는 너무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권,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권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의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취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근데 한시하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죠. 자, 이거 내 땅에다가 짓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이죠, 지금. 자, 그렇다면 제한받은 기본권이 뭔지. 자, 가는 자유권이고, 역시 나도 역시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있으니까 자유권이 되겠네요. 기본권 제한하는 목적은 이거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여기는 역시 공공복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해 주면 되겠고, 다음으로 자, 이제 개념 체크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헌법이 되겠죠. 다음 중 옳은 진술에는 동그라미, 틀린 진술에 X표 하라고 했는데, 자,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요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자,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죠.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했습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본질적인 내용 침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를 읽고 가, 다와 관련 깊은 기본권을 각각 쓰시오 했는데, 자, 가는 그쵸, 바로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고, 나는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사회권에 해당되는 거고. 자,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이거는 자, 사회권의 측면, 일조권이라는 것이 환경권과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권이고, 그 다음에 햇볕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방해받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복 추구권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둘 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에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 했는데, 자, 이거는 자, 청구권이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그리고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바로 갑은 뭘까요?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과 관련 있는 거고, 병은 청원권과 관련 있는 거죠. 청원권. 자,
둘 다 청구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조항들이 규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는데, 자, 요 라는 바로 재판 청구권이고 마는 사유권이죠. 그 옳지 않은 거니까 가에서 합리적 차별 허용되죠? 평등권. 자, 요거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쵸,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2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A와 B가 주장할 수 있는 거. A는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B는 환경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권이 사유권에 속하죠. 재산권은 자유권에 속하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의 헌법 조항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10조 하면 뭐라고 했죠? 10조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서 그 뿌리가 되는 거. 기본권의 부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인데 헌법의 취지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인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 라고 얘기했지만 했는데, 여기서 병은 확실하게 틀렸죠. 근데 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나타나 있어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이지만은 10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죠. 본질적인 내용. 그렇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본권 제한의 어떤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3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다음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헌법의 원리 하면은 이거는 국민투표 선거. 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국민주권. 그다음에 자, 5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했으니까 법치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국민주권주의. 그러니까 갑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에서 법률은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칙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 정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가와 나 모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국민투표는 국민주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